미운정, 고운정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측은지심까지 쭉 이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이게 정말 또 안 붙을 것 같은 사이인데 또 붙으면 무서운 정이 붙는 데가 또 고부간에 예, 참 먼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 뭐 훅 가까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 고부간의 정 이야기를 우리 강지훈 마담님이 이야기해요. 예. 23살 나이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셔야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 첫 번 2년 동안은 저희 시어머니를 모셨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안 계셔. 네, 강효실 시어머님이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당뇨가 있으셨고 또 치매가 있으셨고 많이 합병이 여러 가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를 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첫 2년 동안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너무 좋은 또 관계를 갖게 됐었거든요. 어머님을 옛날 이제 출연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카리스마가 좀 많으시고. 근데 그런 분이었으면은 조금 더 제가 좀 어려워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잘 해주셨고 다 너무 좋았는데요. 저희 남편을 보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길어지면은 약간 예수님 같이 보여요. 살도 없으시고 말라가지고. 그래서 집안에 굉장히 큰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액자로, 금 액자로 이렇게 된 큰 사진이었는데 그게 저희 남편이 십자가에 예수님 역할 했었던 공연이 있었나 봐요. 네. 연극 무대에서 했었어요. 연극 무대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 사진에 그 가시 그것도 여기 피도 막 흘리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 또 조명까지 돼 있었어요. 집안에. 근데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사진에 제 남편이 십자가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꼭 속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십자가 갖고. 편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혼자 집에 있으면은 아마 그 사진 뭐를 이렇게 가려놨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거였어요. 이제 가급적이면은 한참 밤 순간에는 거기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불편한 그 새벽 2시인가 3시 시간에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준아,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준아, 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소리. 그래서 제가 무서웠어요. 23세 저는 무서웠어요. 근데 치매시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방에 나가고 싶진 않은데 지금 나가야 돼요. 또 그 사진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가서 이제 어머님 목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어머니가 안 보여요. 그리고 어머님 방까지 가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계속 들려요. 근데 한 방에 지금 문이 닫혀져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는 절대로 어머니가 안 들어가시는 방이에요. 그 방에는 그때 당시에 왜 태닝 침대 있죠?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누가 선사를 했었어요. 근데 뚜껑을 이렇게 밑에 보니까 어머님이 거기 뚜껑 사이에 뚜껑도 닫아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이렇게 누우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니? 그리고 열걸 그게 없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열고 또 어머니 모시고 같이 방으로 이제 갔었죠. 어머니 방에.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누워서 이제 자고 거의 어머니하고 잤었어요. 유정이 아빠가 없을 때는. 촬영하러 없을 때는 무서워서. 그리고 또 그 사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완전 있었죠.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짧은 2년간 2년 안에 왜냐면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모셔야 되는 그럼. 거니까 맞아요. 아무리 외국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정 붙는 시간은 급속도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미운정이라도.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며느리가 어려워해야 된다는 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경우 없다는 얘기를 자꾸만 많이 듣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냥 어머님 정을 이제 굉장히 들게 됐었죠. 그렇죠. 거기 정 당뇨에 먹는 음식도 따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머님 이제 식사 또
이제 드려야 되고 이렇게 먹여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목욕도 같이 하기도 하고 어머니하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딸같이 저도 마음으로 아 유성이 아빠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세상에. 제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자란 청소년기를 보냈으면 아마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근데 캐나다에서 있었으니까 고부 갈등이라는 데에 대한 컨셉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어르신이 계시고 보호자가 계시는 거야라. 그래서 그렇게 편견을 좀 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23이 아니라 뭐 30대 후반에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쓰러지셨고 했는데 처음에는 막 재활 운동을 하시면 저희 어머니 70에 쓰러지셨었는데 저렇게 살고 싶으실까? 저는 그때 너무 어리고 유치했으니까 70이 너무 많은 나이라고. 그 정도면 충분히 사셨고 부귀영화 누리셨는데 재활 운동을 저렇게 악착같이 하실까? 저도 이기적인 거죠. 우리 엄마 같으면 친정엄마도 엄마 빨리 움직이셔야 돼. 더 움직이셔야 할 텐데 시어머니는 그냥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많이 잘 사셨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잘 건디셨고 시아버님이 간호를 되게 잘해줬어요. 오히려 아버님이. 그러니까 한번 큰 산이 작게 환자로 변할 때 그런 연민과 더불어서 정이 더 생기는 것 같고요. 기억나도 어머님이 저한테 다른 해주셨던 게 아니라 그때 침대에 같이 누워있던 생각? 저 들어가면 아이고 왔나? 아이고 뭐 막내 왔나? 했던 그 목소리? 이런 것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있나 봐요. 어느 있어요. 순간 어렵기만 하던 분과 이렇게 딱 정드는 네. 순간? 이승신 마담님 그러고 보니까 같이 사셨었는데. 저도 신혼 때 저기 한 3년 정도를 시어머님이랑 같이 예. 살았고 그 뒤에는 시어머님이 이제 다른 거처에서 이제 사셨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근데 항상 정스럽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웃으세요.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도 항상 누워 계셔서 몸이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이제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셨는데도 아이고 왔냐고 누워서도 옆에서 그 병간호 해주신 분한테 저거 쌀과자 꺼내달라는 식으로 딱 신호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쌀과자를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저기 손자 손녀들 갖다 주라고. 그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쌀과자 또 다 그걸 어디서 슈퍼에다가 부탁해 하셔가지고 사다 놓고. 그 무엇보다도 어쩜 저렇게 밥을 같이 이렇게 먹더라도 꼭 반찬을 제 입에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도 밥을 딱 첫 숟가락 들기 전에 반찬을 딱 해갖고 제 입에 딱 넣어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던 거를 아들이 그대로 보고 임의상. 네, 따라해가지고. 근데 우리 애들은 그때는 좀 철이 없었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철이 없어요. 할머니가 뭐 이렇게 숟가락 본인은 안 드시고 계속 애들 거에다 올려주니까 맞아요. 애들이 할머니가 이렇게 올려주려고 그러면 딱 할머니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막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항상 호호 할머니 같이 이렇게 항상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주던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제가 좀 사랑 많이 받았구나. 철이 좀 없었던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막 이렇게 허리가 되게 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속옷 같은 거 사러 가면은 제일 큰 사이즈를 제가 이렇게 사다 드리고 있는데 다 고무줄로 해달라고 이제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입혀드리고 이렇게 고무줄로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정말 돌아가실 때는 너무 몸이 작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참 잘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좀 그렇게 놓쳤던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셔야 네. 그런 생각, 후회가 생기는 거야. 살아계실 때는 못 느끼는 거지. 나도 우리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그렇게 정신적으로 정말 지겹게 했지만은 돌아가시고 그 수의를 입혀드리는 그 순간에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많이. 왜요? 물론 내 서름이었지만 이렇게 한 주먹이 돼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기운이 있으실 때 왜 나에게 그렇게 못하게 구셨을까? 나를 괴롭히셨을까? 이것 때문에 당신 이렇게 가시면서 내 마음을 어떡하라고 이러고 갔냐.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이 정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운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봐, 진짜. 네. 고운정보다 미운정이 너무 들어서 왜 좀 더 사시지, 좀 더 나를 들볶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운정 무섭네. 며느리랑 예. 정이 드는 게 보통 보면은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부족한 면이 보일 때 좀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약한 점, 약한 예, 점. 좀 왜냐면 아주 철옹성같이 느껴지는 어른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도 피자란 걸 아시는데 맨날 피자야 이렇게 프랜차이즈 피자 우리가 시켜 먹으면 거기 토핑 막 있는 것만 왔지 이 얇은 찐 피자 이렇게 꿀 찍어 먹는 고르곤졸라 뭐 이런 걸 본 적도 없지. 근데 어느 날 애미가 와이프가 어머니 피자 드세요. 이러고 뭐 이렇게 얇은 거. 갖고 왔는데 피자? 그래 피자 한 쪽 먹어보자. 이러고 나왔는데 딱 보니까 어머니가 이것들이 토핑을 다 먹고 준 건가. 허영걸. 약간 당황하시더라고. 약간 당황하시더니 근데 이제 딱 그건 이제 딱 이제 지키셔야 되니까 있는데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으면서 애미야 이건 뭐냐 물어보시더라고. 그때부터 애미가 막 설명을 해주기 시작한 그치. 작은 어머니 이건요. 그래, 그렇게 이건 된다. 이렇게 맞아, 먹으면서 맞아. 어머 그래? 어머 그래 그러면서 벽이 한번 무너지더라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한번 2G 폰에서 폴더에서 스마트폰을 바꿔드렸는데 야 애미야 깨똑 이거는 뭐냐? 그렇죠. 좋은 거 같아. 뭐냐? 이러니까 둘이 벽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약간 그 썸 타는 듯이 정이 생겨. 그러다가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아줌마가 3개월을 안 오다가 늦게 왔는데 우리 와이프랑 집안에서 왜 늦게 오세요 그랬는데 태연 엄마 이러면서 싸움이 살짝 붙었는데 그걸 본 어머니가 이놈의 팬네가 너 왜 우리 며느리한테 네가 이놈의 팬네 3개월 안 왔잖아 그래서 이야 완전 둘이 완전 힘이 정수기 됐네. 필터 갈러 온 아줌마를 집에서 아주 그냥 코너에다 몰아놓고 둘이 이걸 공공의 정이 야. 그때 그때 보기 좋더라 진짜. 정수기 아줌마한테 미안하지만 둘이 아주 신나는 좋더라죠. 근데 이것도 이런 뭐 약간 전략을 세우는 건 별로지만 이런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 공조, 내가 공조 시어머니가 하나. 되면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약간. 모르신다고 좀 물어보셔서 약한 점을 보이는 게 정들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 휴대폰이 글자가 너무 작은데 좀 키울 수 없냐? 그러면 키워드리죠. 완전 신나죠. 이거 왜 이래? 그럴 때 노인폰 쓰시라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왜냐면 거죠. 엄마한테는 가르쳐 주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맞아, 맞아. 시어머니한테는 사실 그걸 되게 안 친절하게 해요. 가르쳐주죠. 되게 좀 친절하게 하는 저도 편이. 약간 그런 편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게 저희 어머니랑 셋이서 이제 같이 살 때 이제 저도 신혼이니까 이상하게 어머니는 그때 80대셨으니까는 자꾸 이게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냉장고도 두 대에서 한 냉장고는 어머니 냉장고, 한 냉장고 제 냉장고 이렇게 정해놓고 각자 기호에 맞게 그렇게 이렇게 남편이 시스템을 만들어줬거든요. 싸우지 말라고. 그런데 그래도 싸우게 돼요. 어머니랑 같이 시간 있다 보면은 어머니 방식이랑 저랑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제 편을 딱 들어주면서 어머니 이제는 승신이가 모든 걸 이제 다 맡기라고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 텐데 왜 자꾸 그걸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시려고 하시냐. 그러면서 승신이한테 다 맡기라고 이제 부엌 일도 다 승신이한테 맡기고 승신이한테 주도권 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순간 제가 너무 민망하고 우리 남편이 되게 저게 아들을 저렇게 키워서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어머니 편이 되니까. 아들은 아무 소용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엄마 얘기도 안 들어보고 저렇게 하지. 이제 남편이 방에 딱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그 공공의 적이 있어요. 아들들은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와인 딱 꺼내갖고 둘이서 이제 딱 반주하면서 어머니 뭐 이러면서 막 밤늦게까지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딱 편이 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이 딱 들어지니까 또 협심이 딱 그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저쪽으로 가서 위로해 줄 사람이다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했는데 아주 진짜 이상해. 그럼 같이 방에 들어가 버리면 어머니만 너무 민망해지니까. 다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와이프가 예전에 결핵 때문에 그 늑막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늑막에 물이 차면은 이거 물을 빼야 되거든요. 또 빼야 되니까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했는데 그때 장모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제가 이제 밖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인데 보니까 그 생선 장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선 장사가 날 보더니 팬이라고 그러면서 반갑다고 사인해달라고 사인을 해줬더니 꽁치 2마리를 주는 거예요. 꽁치 2마리를. 그래서 갖고서 이제 집에 들어왔죠. 들어왔더니 장모님이 이제 집에 계시면서 설거지하고 계시다가 그 검은 봉다리를 본 거예요. 딱 보더니 여보게 사위 그거 뭔가 그러길래 그 꽁치를 주길래요.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검은 봉다리를 탁 뺐더니 이런 걸 말이야 뭐하러 받아오는 거야? 그 싱크대에다 확 집어던지는 거야 장모님이.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장모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딸이 말이야 병원에 일주일이나 입원했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와서 잠을 안 자나 그래? 아니 장모님 저 병원에 매일 갔었고요. 예? 병원에 매일 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있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안 잔 거 아니에요? 한 번 잤어요 제가. 아니 이 사람아 한 번 잔 것 같아. 매일 일주일 내내 매일 잤어야지. 우리 딸하고 잘 살라고 말이야 내가 이 아파트까지 장만해줬는데 어? 아이고 장모님 거기서 진미가 왜 나왔을까? 오, 미안하다. 아니 순간 그냥 화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옆에 보니까 사과가 있더라고요. 사과를 그냥 장모님한테 확 집어 던져. 장모님한테 확 집어 던져. 그리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장모님 당장 나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나가?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어머.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사과를 던지셨어요? 아 던졌죠 그냥. 맞았어요? 아 맞진 않고 빗나갔지 다행히. 아, 피했어요? 네. 피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던지다 보니까 잘못 나갔지.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엄마 때문에 미안해. 우리 엄마 미워하지 마.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고 나서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이제 나이도 먹고 또 치매 때문에 이제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장모님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어머. 예? 보고 싶어요. 자꾸. 좋은 감정이 그전에는 없었다. 없었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장모님이 뭐가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이거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장모님 보러 이제 갔어요. 장모님 보러 갔더니 장모님이 보리 비빔밥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보리 비빔밥을 사줬더니 숟가락질도 잘 못하시면서 그걸 간신히 먹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옛날처럼 싸우고 그냥 막말을 해도 좋으니까 건강했으면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꽁치를 집어던져도 좋으니까 건강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장모님한테 약속을 했죠. 장모님 혹시라도 나중에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하면은 병원에서 매일매일 잘게요 내가. 그래 마음이 그렇다. 네. 아니 진짜 뭐 장인 장모님이랑도 사니까 그것도 정이 또 들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우유도 훔쳐 먹어가면서. 맞아요. 저는 정 많이 느끼고 살고 있어요. 느끼면서. 아니 생각이 얍삽한 게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아 왜 한국 사람이 얍삽해요? 근데 이렇게 장모님 좀 오지랖이 좀 넓거든요. 되게 넓어요. 그래서 조금 적당히 친해야 되는데 너무 친해서 다르게요. 왜냐하면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우리 집으로 이렇게 통보도 없이 들어오고요. 맞아. 비밀번호 알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냥 불쑥불쑥 들어오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속으로 이렇게 품다가 이렇게 한마디 해야겠다 해서 나를 잡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왜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냐. 이렇게 약간 화를 내면서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했는데 표정이 해맑았다가 울었어요. 기분 나빴어. 장모님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정색 내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때 이후 되게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흙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조금 자칫하면 조금만 건드리면 관계가 금방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잘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눈치도 볼 줄 알고. 아니 말을 너무 잘해서 거기다 불쑥불쑥이란 말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근데 나는 오지랖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 같이 살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크리스의 장모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럼 잘못하시. 에티켓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경우 인연을 끊어야 돼요. 제가 이쪽갈까요? 아유 정말. 이쪽갈까요? 다시는 그러진 않지. 근데 제가 막상 미국 가 있잖아요. 미국 조건만 있으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희한한 게 이거 장모님이에요. 희한하네. 정 들었네. 왜? 장모님이 해주는 밥이나 뭐 이런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밥 그렇게 맛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정이 들었나 봐요. 특히 그 김치찌개 있는데 돼지고기 듬뿍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끓이죠. 그래서 그거 가장 그립고요. 미리 제가 교육하는 날 있잖아요. 교육 날 맞춰가지고 미리 문자 줘요. 그거 좀 해달라고. 좀 묵직하게.
귀국할 때. 기억할 때. 그때 맞춰가지고. 한국 사람 완전 모르는 말이었어. 명치 좋게. 그러니까. 명치 좋게. 오지라고. 와. 아니 뭐 저렇게 뭐 네. 서로 지금은 아무것도 보고 싶다 그래도 뭐 싸우고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목사님 뭐 이렇게 좀 갈등 하느니. 하느니 좀 대면대면한 게 낫지 않을까요? 정 안 들어도 되고. 예, 거기 더 낫죠. 아닙니다. 이럴 줄 알고 여쭤봤더니. 장경원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면 나도 그럴 줄 알고 여쭤봤더니. 예. 원래 그 사랑하면 상처받고 있는 도끼 발등식하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 이런 말. 래퍼 같아서 래퍼. 괜히 뭐 친한 척하고 이렇게 잔정을 주고받다가 나중에 더 상처가 쓰라리기 때문에 아예 정을 좀 덜 주고 그냥 속정 깊게 지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뭐 딘데가 있으세요 혹시? 아니 뭐 저희들은 뭐 까딱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이렇게 주도적이세요. 모든 게. 일찍이 가부가 되셔가지고 혼자 모든 걸 다 하시다 보니까 며느리들한테도 아주 주도적으로 이제 간섭을 하다 보니까 큰 형수가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결국은 이혼까지 무사히 하고 이제 무사히. 부모님이 이혼을 한 데는 나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 그 어머니의 그 지나친 간섭과 그것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또 눈치가 좋아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건 태양과 같은 사이여야 된다더라고요. 태양은 가까이 하면 뜨거워서 타서 죽고 멀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집 사람이나 우리 어머니가 아주 사이가 더 오래가고 좋다고 보죠. 긴장 관계가. 외교의 달인인데요. 대면대면한 게 그게 괜찮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게 그 가까운 사이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좀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는 게 안전 운행에도 거리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꼭 정이 있다고 해서 이 정이라는 것은 맞아. 감정이라는 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다. 그냥 막 부닥치면 덧나기가 쉽고 상처가 크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감정을 이렇게 조절해서 대면대면하게 지나는 게 더 오래 갈 수 있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오히려 정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장모님한테 정 떨어진 경우 요 며칠 전에 발생을 하는데 저는 장모님이 잘하잖아요. 사위셋 중에 저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근데 5월 8일 어버이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아내가 야 그래도 어머니한테 잠깐 갔다 오자. 포천을 가는데 애들은 다 교회 가니까 초등학교 3학년 또 어린이 주간이라 선물이 또 그 대목이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교회를 포기 못하는 거야 애가. 대목 가면은 뭐 한몫 챙겨오는데 그걸 포기하고 외할머니한테 가서 어버이날 가서 또 드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얘가 과감히 외할머니를 포기하더라고. 난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둘이라도 갔다 오자. 저는 딱 포천 일동을 갔는데 아유 이서방 왔나? 이러더니 차 뒤를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애들. 규현이랑 애들은 교회 갔죠. 표정이 변하는데 표정이 이렇게 싹 식어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 장모님 표정 식어 들어가는 것만큼 내 마음에서 장모님에 대한 정도 이게 뭐지? 식어. 내가 온 거보다 애들을 이거 뭐지? 난 사위인데 난 백년 손님이고 늘 우리 이서방인데 그건 다 거짓이고 그건 다 가식이고 나는 결국 이 정도였나? 시바지밖에 안 되는 좀 시바지가 왜 우리 장모님하고 내 사이를 시바지 시주게. 시주게. 시내리.